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주택에서 그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열에 대한 어떤 열 취득, 우리 실내 어떤 적정 온도가 뭐 한 20도 내외 정도 되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열이 실내로 유입되는 거, 열 취득. 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 기온이 너무 차니까 열 손실이 일어나요. 열은 물과 같이 항상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어, 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 열이 외부로 나가는 열 손실, 여름에는 열을 이제 취득하게 돼서 인위적으로 에어 컨디셔닝을 해서 열을 낮추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열 취득 손실 말고 단열을 해야 됩니다. 단열이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열 교환이라는 또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런 것들을 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열 환경이라는 거는 건축물 용도마다 사무실이나 뭐 병원에서도 뭐예요, 뭐 특수한 공간, 뭐 수술실 같은데 열 환경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주택에서도 뭐 거실, 침실, 뭐 화장실, 발코니 같은데 열 요구 조건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공간마다 열 환경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온도에 관해서 어떤 쾌적한 그런 온도, 이제 쾌적하고 쾌감하고는 조금 다른데, 쾌감이 오래 지속되면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쾌적이라는 게 뭐예요? 장시간 있어도 이렇게 편안한 상태, 그런 조건이 쾌적 조건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막 밖에서 막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있다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차게 켜고 선풍기 막 돌리고 그러면 너무 시원하죠. 쾌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장시간, 뭐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저체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단열이라는 거는 열 이동을 이제 못하는 게 있는데, 열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 단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중간 계절, 가을이나 봄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도 쾌적한 온도고, 실내에도 뭐 특별히 냉방, 난방이 필요 없는 그런 중간 계절이 있고, 겨울에는 바깥 기온이 굉장히 낮으니까 열을 손실되지 않게 단열과 또 열을 뺏기지 않게 그렇게 차단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이제 태양광을 비롯해서 여론이 태양광이 들어오죠. 열 취득을 막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여름에는 이제 뭐예요? 어, 외부 열을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 열을 외부에 뺏긴다. 뺏긴다는 표현을 해요. 뺏긴다고 표현을 하고, 어쨌든 뭐 여름에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열을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열 이동은 뭐냐면은 세 가지, 또 아울러서 그 네 가지 여론의 이동까지 해서 보면은 전도가 되는 그런 열 이동이 있어요. 전도라는 거는 어떤 물체를 타고 열이 이렇게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마다 전도되는 그 전도율을 값으로 얘기하는데, 전도율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리라든지, 또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이제 은숟가락, 은수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 같은 거는 열 전도율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아마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뜨거운 국그릇에다가 은 숟가락을 딱 꽂아놓고 이렇게 담가놓고 있으면은 손잡이가 뜨거워지죠. 열 전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금속들은 열 전도가 빨라요. 그래서 전도돼서 그렇게 이동되는 열. 그러니까 벽체의 두께가 있고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겨울철 실내 온도는 높고 바깥 기온이 낮을 때 벽체를 통해서 전도돼서 열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라는 거는 가장 이제 뭐 널리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매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빛으로 웨이브로 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기권,
그 다음에 뭐 이 우주 공간에서 그냥 복사열로 빛으로 온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태양 에너지 중에 우리 가시광선 범위 내에 들어가는 파장은 빛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외에 적외선, 그러니까 빨강색 파장보다 더 큰 파장, 적외선, 그 다음에 뭐 라디오파 같은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보다 더 작은 파장, 자외선 영역도 있고, 뭐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도인데 어떤 나하고 어떤 벽하고 물체와 물체 간에 온도가 다르면은 복사열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복사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열이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류라는 거는 뭐예요? 유체에서 일어나죠. 유체, 공기라든지 액체 중에서도 이제 점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액체에서 뭡니까? 온도가 높은 거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온도가 낮은 거는 비중이 커져서 내려오고, 이렇게 도는 거. 그거 대류라고 그래요, 대류. 그래서 여기 뭐 창턱 하부, 콜드 드래프트라고 뭐 써놨는데, 이따 그림이 나오지만은, 겨울철 기준으로 보면 창이 차갑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창 요새 뭐 로이 유리, 삼중 유리, 페어글라스 다 끼지만은 창에서 이렇게 차가우면은 거기에 접한 공기들이 차가워져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흐르는 그런 기류를 콜드 드래프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은 창 밑에 라지에타, 우리는 잘 안 쓰고 옛날에 학교라든지 뭐 그 사무실 건물에서 방열기라는 게 있어요. 라디에타. 그거를 쓰는데 창에서 내려오는 기류랑 상쇄시키기 위해서 라지에타는 창턱 밑에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대류로 인해서 열이 어떻게 돼? 이동이 되고 온도가 빨리 식고 그래요. 그 음식에 하나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중국 음식 우동이 있어요. 우동. 근데 우동하고 똑같은데 우동 국물은 이렇게 멀겋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녹말을 풀어서 좀 집어넣습니다. 녹말 자체는 그렇게 맛은 없어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말을 집어넣으면 우동 국물이 어떻게 되냐면 걸쭉해져요. 그러니까 잼처럼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우동 그릇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그릇의 우동이 이제 녹말을 첨가했으니까 겔처럼 돼서 울면이 되죠. 울면은 추운 지방에서 먹어요. 잘 식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딱 먹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맛은 똑같은데 그 국물에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대류로 인한 열 이동. 예. 그래서 대류가 잘 되는 우동은 금방 식고 대류가 안 되는 울면 같은 거는 잘 안 식어요. 그래서 이제 추운 지방에서는 음식도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요. 요전에 어디죠? 그 기름 저장 탱크. 거기서 뭐 외국인 노동자가 뭐예요? 이 불 붙여서 올라가는 풍선. 예? 그거를 갖고 놀다가 휘발유 탱크 저장소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휘발유 같은 경질유, 그다음에 벙커 CU 같은 거는 굉장히 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화재 성상이 다릅니다. 휘발유는 불 붙으면 다 타서 없어지면 끝나지만은 벙커 CU 같은 거는 대류를 못 해요. 그래서 위에서 불이 붙었을 때 그 저유 탱크 표면을 타고 뜨거운 열이 점점 전도가 됩니다. 전도. 그래서 위험한 게 그 전도열이 점점 내려가서 저유 탱크 밑바닥에 소량의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물이 끓는 점 100도씨 이상의 전도열이 내려가면은 밑에 있던 물이 기화가 되죠. 끓으면서 순식간에 확 넘칩니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류가 되는 그런 액체하고 대류가 되지 않는 그런 끈적끈적한 겔처럼 된 그런 액체하고는 전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빵카시우 같은 그런 탱크 겉에는 카멜레온 도료, 또 시온 도료라 그러죠. 열 받으면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불이 붙었을 때 그 저유 탱크 표면에 온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보여요. 그러면 밑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화 작업을 하다가 그게 점점 내려가서 바닥까지 갈 정도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확 끌어 넘쳐가지고 굉장히 불이 번질 수가 있어요.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요 대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페어그라스 있죠. 이중유리. 그 공간 6mm.
그 다음에 벽돌 벽에서 공간 쌓기 약 50mm, 5cm를 띄워서 쌓는데 거기 전부 다 뭐예요? 공기층을 둠으로써 단열 효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원의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체가 열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버려요. 예, 열이 더운 열, 따뜻한 열이 나가버리면은 열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환기라든지 또는 창틀, 문틀에 틈새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극간풍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열원 자체가 공기가 갖고 있는 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호텔이라든지 빌딩 이제 1층 출입문은 뭐 회전문이라든지 또는 에어 커튼 같은 거 에어 커튼 여러분들 많이 이제 경험했을 텐데 여름에는 주로 이제 차가운 냉기류로 막을 쳐요. 굉장히 센 바람이 나와요.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바람, 헤어드라이기 같은 바람이 어떤 건물 상점 출입구 들어갈 때 확 불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기로 이쪽 안에 있는 열이 바깥 공기랑 뒤바뀌는 걸 막아줘요. 에어 커튼이. 회전문도 마찬가지예요. 막 공기가 이동을 못합니다. 회전문이 항상 닫혀 있는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원의 이동, 또 열원의 이동으로서 뭡니까? 우리가 난방할 때 코일 난방하죠. 보일러 같은 거에다 뜨거운 물을 데펴서 순환을 시켜줘요. 방바닥으로. 그러면 열원을 가지고 있는 물은 열 용량이 커요. 열 용량에 대한 개념은 열을 담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 스티로폼 같은 거 열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없어요. 스티로폼은 아무리 가열을 해서 거기다 열을 축적시키려고 해도 얘는 열을 담지 못해요. 근데 돌멩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열시켜 놓으면은 열을 담고 있어요. 예. 그걸 열 용량이라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전도 열 이동 중에서 전도를 보면은 간단한 요런 이제 그림을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좀 막 프리핸드로 그렸어요. 좀 화질이 안 좋고 제가 원래 졸필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이런 거 포토샵 같은 걸 잘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어떤 벽체의 예시예요. 이거 콘크리트 벽체인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선으로 세 줄을 긋고 이제 이게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은 콘크리트는 이 줄이 없어요. 자갈 같은 거, 모래 자갈이 콘크리트 벽이 있고 이쪽 바깥으로는 뭐예요? 공기층을 약간 띄고 맨 끝에 석고판 이것도 석고판이에요. 석고판을 대고 또 이쪽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표시한 거는 단열재를 표시한 겁니다. 이 단열재가 뭐 발포 스틸렌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든지 이게 뭐 그라스울이라든지 유리솜이죠. 그런 단열재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요건 벽돌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 뭐냐 하면요. 온도 구배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서 온도 경사입니다. 온도 경사, 기울기.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실내 그저 쾌적 온도 한 20도씨로 했을 때 겨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바깥 기온이 마이너스 5도입니다. 영하 5도. 그리고 실내는 20도예요. 그럼 온도 차이 얼마나 납니까? 25도 편차가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간단한 거예요. 자, 온도계, 요 끝이 온도계고 여기에 온도가 표시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다 딱 대봤어요. 이제 실내 공기에다가 20도네요. 여기도 20도. 뭐 여기도 20도. 다 재보니까 20도인데 요 근처에 와서 요게 석고판, 집선보드가 약간 차가우니까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19.5도. 또 여기다가 온도계를 다 대보니까는 좀 더 떨어져서 한 18도? 뭐 그 정도 돼요. 그럼 여기 당연히 외기 온도는 5도씨. 여기를 재봐도 여기가 다 마이너스 5도예요. 근데 벽에다 딱 대니까 여기도 이제 5도인데 여기 이쪽의 전도열로 인해서 약간 5도보다 높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벽돌벽 반대편에다 대보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마이너스 한 4.5도,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쪽 벽돌벽이나 이 단열재 여기다가 대봐도 요 점은 한 마이너스 4도 정도가 돼요. 근데 역시 이게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반대편을 재보니까는 온도가 훅 올라가 가지고 한 17도가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열재죠. 단열재를 중심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열이 된 거예요. 이 벽돌이나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나 별 차이가 없고 온도 경사, 이 온도 구배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열 전도율이 같으면은 이 기울기도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재보니까 뭐 여기 재보니까 한 뭐 17도, 18도씨 여기는 한 1도 정도 더 떨어져서 뭐 16도나 뭐 그렇게. 예. 그래서 공기층도 단열 효과가 좋아요. 가장 뭐 우리가 단열 효과가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그냥 공기입니다. 모든 단열재는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기포식으로 된 폼 단열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섬유질, 그라술, 유리솜 같은 거, 뭐 양모 같은 거, 양털도 굉장히 좋은 단열재예요. 근데 뭐 유기물질에다가 가연성이고, 그래서 뭐 썩거나 유기물질 썩거나 가연성 불붙기가 쉽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뭐 유리솜 같은 거 뭐 무기물질에다가 썩지도 않죠. 근데 성면하고 달라서 유리솜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발암물질이라든지 큰 해는 없어요. 근데 유리솜 가루가 이런 피부에 좀 닿으면 좀 따끔따끔해요. 샤워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열 전도라는 거는 이런 형상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요점까지 전도되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다른 거에서의 열이 이동, 요점이 뭐예요? 공기하고 고체, 석고보드, 공기하고 벽돌벽, 다르죠, 물질이. 요 점을 열 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순서는 열 전달. 요 점에서 열 전달율이라는 게 있어요. 열 전달, 열 전도, 또 여기서 열 전달. 그래서 전달, 전도, 전달. 이 세 과정을 합쳐서 열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열 관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열 관류율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열 전도율은 벽돌 다르고 단열재 다르고 콘크리트가 다르고 공기층 다르고 석고보드가 달라요. 열 전도율 각각의 값이 있죠. 그러면 열이 관류하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달율 값. 전달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오글저글 하면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달이 많이 되겠죠. 또 검정색이면 어때요? 열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달 값, 요 각각의 전도율 값, 또 요 부분의 전달율 값을 다 조합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게 열 관료율 값, 관통하는 그런 값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어지럽고 전문적으로 이제 무슨 이 분야 시험 보실 분들은 뭐 그런 계산하는 방법 뭐 간단해요. 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런 거다. 이건 겨울철의 입장인데 반대로 여름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 우리가 뭐 여름철도 뭐 20도씨면 굉장히 시원한 거죠. 여름철에는 한 25도 정도 해도 괜찮아요. 바깥은 어떻게 돼요? 지난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가지고 막 거의 38도 어디는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보통은 겨울철이 이 편차가 커요. 25도, 30도. 여름철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름철에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열은 어떻게 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랬죠. 이 40도 막 바깥 기온 35도에서 안으로 이렇게 열이 옵니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열 전도율의 역수 값이 열 전도 저항 값인데 그걸 또 열 전도 저항률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열을 막는 능력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단열재는 열 전도율 값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단열재예요. 반대로 말하면 열 전도 저항 값은 커요. 열을 못 오게. 그래서 단열재는 열 전도 저항 값은 큰 거고 열 전도율 값은 작은 거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 태양에서 지구로 이렇게 와요. 이 중간에 뭐 진공이 됐던 뭐 대기권, 뭐 성층권 다 있어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와요. 근데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태양광에서 굉장히 그 자외선 같은 거 강력한 그런 일정 파장을 막아주는 층이 있는데 그게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요즘에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온실가스 대표적인 거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온실가스가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값을 1이라고 봤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뭐 30배, 200배 높은 그런 값을 가진
뭐죠? 아, 또 까먹었네.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뭐 프레온가스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 지구상에서 많이 발생해서 대기권으로 가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한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뭐예요? 태양광을 이렇게 걸러주던 완충시켜주고 좀 흡수해주던 거기 뻥 뚫려가지고 막 와요. 피부암에도 걸리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라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요 복사열입니다. 복사로 인해서 되는데 모닥불도 뭐예요? 이게 복사열입니다. 한겨울에 모닥불을 펴놓으면은 대류로 다 날아가요. 뜨거운 열기가 하늘로 다 날아가고 우리가 혜택 보는 건 뭐예요? 그 모닥불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앞쪽은 따뜻해요. 근데 뒤는 어떻게 돼요? 복사열을 못 받기 때문에 뒤는 막 시리죠. 모닥불 펴놨을 때. 그리고 이 온돌도 뭡니까? 방바닥이 뜨거워져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그래서 두툼한 구들장이라고 그러죠. 돌과 그 위에 황토.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복사열로 작용을 해요. 물론 방 안의 공기도 따뜻해지고 뭐 대류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옛날 전통 가옥에 이렇게 창호지문에 막 틈새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면 이 머리 위에 놓인 뭐예요? 물그릇이 얼 정도예요. 그래도 안에는 따뜻한데 이 온돌 같은 것도 그 복사열. 그다음에 그 흐리네요. 잘 안 보여. 큰 공간, 체육관 같은 데 있어요. 굉장히 큰 뭐 체육관, 공연장 이런 데는 대류 난방해도 전부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다 천장 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천장 높이가 한 10m인데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바닥 쪽 한 1m, 1m 50에 다 앉아 있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사열, 복사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빛과 같이. 예? 그렇게 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복사 난방, 복사 판넬 통해서 복사 난방을 이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류인데요. 대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떻게 여기가 따뜻해지거나 이게 열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방열기라는 거 있어요. 지금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저 북유럽 같은데 그 건식 난방, 공기 난방을 하는 북아메리카, 북유럽 쪽에는 아직도 이 라디에이터 많이 쓰고 또 덕트를 이용해서 이 공기를 데펴주는 그런 난방을 해요. 우리처럼 복사 난방 개념이 아닙니다. 공기만 따뜻해지면은 그 목표하는 쾌적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냥 공기 온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온도계 하면 건고 온도라 그럽니다. 건고 온도. 온도계로 쟀을 때 그 공기 온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빛과 같이 오는 거, 태양에서 오는 그런 거는 그냥 온도계로 못 재죠. 일반 온도계는 공기의 그냥 온도가 재지는데 이런 복사 에너지를 잴 수 있는 온도계는 따로 있어요. 이 글로브 온도계라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새까만 코팅을 한 구리 볼 안에 온도계가 꽂혀 있어요. 그러면 복사열을 이 이 공이 그거를 온도를 흡수해서 반영해줘요. 그게 이제 복사 온도를 재는 글로브 온도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제가 그렸는데 이 겨울철에 창에서 찬 기류가 내려옵니다. 콜드 그 드래프트라 그러는데 찬 기류가 내려와요. 이 라디에이터 이 방열기를 여기다 놔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따뜻하니까 공기가 일로 올라가죠. 여기서 내려오죠. 그래서 공기가 막 이렇게 돌아요. 실내 기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실내 쾌적 조건 중에 하나가 실내 이 흐르는 공기의 흐름, 기류를 한 가지 조건으로 꼽는데 그 기류도 너무 이렇게 막 설렁설렁 바람이 불듯이 하면은 쾌적하지가 못하고 또 공기가 너무 다 이렇게 정체돼 있어도 그렇게 느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쾌적한 실내 기류는 또 그것도 뭐 기준이 있어요. 똑딱 하는 1초에 50cm. 똑딱, 요 정도. 똑딱, 요 정도 기류. 그게 좋은데, 어쨌든 이 방열기가 여기에 있으면 방열기에서 온도가, 기류가 막 올라가고, 여기서 차가운 냉기류가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요. 이거 어떻게 돼?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대류에서, 이런 거. 근데 이제 요 부분, 이거 왜 안 없어져? 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흐릿한데, 이게, 열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열 교환기. 이해하기 쉽게 그냥 대략 그렸는데, 보세요. 이 관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가요. 섞이지 않습니다. 둘로 나눠져 가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 나가는 거 배기 바깥으로 나가고 또 환기를 해야 되니까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나가는 관 들어오는 관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면은 더운 공기가 나가면서 배관이 덮여져 있어요. 겨울 기준인데 그 다음에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공기가 데펴놓은 관에서 열을 취득해서 차가운 공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온도가 올라가서 미지근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열 교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그대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열 손실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열 교환기인데 이거는 뭐 대류하고 관계없이 뭐 저런 그 열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세이브를 시키기 위해서 열 교환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원의 이동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다 쾌적한 온도 만들어 놨어요. 한겨울에 20도씨로 데펴놨어요. 공기를 다. 근데 그 공기가 아까 열 교환기가 있지만은 이제 여기는 이제 평면입니다. 어떤 이게 호텔 로비가 될 수도 있고 호텔 출입구 아니면 오피스 빌딩의 이제 1층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 뭐 더 넓을 수도 있고 이 출입구 여기 현관 앞이에요. 그러면 회전문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백화점이나 뭐 빌딩 입구에 회전문이 있는데 얘는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뚫려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뚫려 있어요. 얘는 항상 돌아가는데 어느 때든지 여기 막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물론 요 공기가 여기 있던 공기가 여기 담겨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휙 하고 드나들지 못해요. 회전문은 막아줍니다. 그것도 더 막기 위해서 요렇게 실을 또 문을 하나씩 만들어놔요. 이 문은 뭐 자동문도 괜찮아요. 자동문. 센서 달린 자동문.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고 얘기를 하면은 방풍실이다. 뭐예요? 바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막겠다. 방풍실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열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회전문은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된 겁니다. 열원의 이동. 다시 말해서 이쪽 따뜻한 공기가 겨울철에 바깥으로 못 나가고 또 차가운 공기가 휙 하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커튼이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상점에는 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경 삼아라도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문을 열어놓으면은 겨울에 뭐 찬 거 다 나가고, 찬 거 다 들어오고, 열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 커튼이라는 거는 출입구 상부에 바람이 세게 나와요. 겨울에는 물론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이제 찬 바람으로 이렇게 뭐 헤어 드라이기처럼 막 나옵니다. 그걸 에어 커튼이라 그래요. 그게 물론 에너지가 좀 들고 뭐 송풍기가 있어야 되고 들지만은 이 열 이동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합니다. 에어 커튼이라 그래요. 조금 불쾌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자분들 머리 치장 다 했는데 들어가다가 막 바람이 샥 내려와가지고 뭐 헝클어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열 이동은 뭡니까? 전도, 대류, 복사, 뭐 여론의 이동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되냐 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은 어디로 다 이게 방출이 되고 어디서 또 열을 흡수하고 그래요. 표면이죠, 표면.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껍데기, 지붕, 외벽, 외벽에는 창도 있고 문도 있고 이 껍데기의 면적에 비례해서 열이 이렇게 방출되고 흡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벽체 같은 경우는 고도의 단열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만큼은 어떻게 돼요? 기능적으로 우리가 외부 시야를 가리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창도 열고 그러는데 이 창을 통해서 열 획득과 열 손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창도 전부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자동차도 뭡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2등급, 뭐 5등급 있듯이 창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율 등급이 다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이게 그냥 벽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콘크리트가 됐던 뭐 목재 틀이 됐던 벽돌이 됐던 거기에 요거 뭡니까? 창 틀이에요. 창 틀, 창 프레임 대칭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간봉이라고 써놨는데 스페이서라 그럽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페어 그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겹 유리죠. 여기다 유리 한 장 더 넣으면 뭐예요? 3페어, 세 겹 페어 그레스인데 요거는 그냥
페어그레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에서 뭐 요새 특별히 이제 고급화된 것도 많지만은 요 공기층은 보통 6mm로 많이 합니다. 6mm.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6mm가 딱 적합하다. 뭐에? 이렇게 대류 현상도 잘 안 일어나고. 이게 뭐 너무 벌려놓으면 공기층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 열이동이 요 안에서 일어나요. 6mm. 보통 5mm, 유리가 5mm, 5mm. 그러면 이런 유리가 16mm 페어그레스가 됩니다. 이 안에는 뭐예요? 건조 공기를 넣는데 건조 공기를 넣어놨더니 미세한 틈으로 뭐 습기를 먹으면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죠. 건조 공기를 넣더라도 여기 요 안에 공간이 있어요. 요 안에다가 흡습제, 실리카겔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뭐 김 봉지 이렇게 뜯으면 그 안에 무슨 뭐 구슬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런 흡습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페어그레스 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 알맹이들이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쌀알 같은 거 뭐 좁쌀 모래알 굴러가듯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모래가루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나요. 흡습제가 들어가 있고 건조 공기 중에 일반 공기 말고 뭐 크립토 알곤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면은 효과가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 이제 여기다가 이쪽 이 유리 보통 이제 그 로이 유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방사 유리입니다. 저방사 유리. 방사라는 게 뭐예요? 열을 방출시키는 건데 여기가 외부고 여기를 내부라고 했을 때 요 외부 쪽 유리에 여기다가 금속 코팅 주로 뭐 실버라든지 금속 코팅을 하는데 이 금속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뭐예요? 복사열이죠. 복사열. 복사열을 차단하는 데는 금속이 굉장히 좋아요. 금속, 방막, 얇은 금속 같은 거. 그래서 소방관들도 엄청난 그런 화재 시에 그 복사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은박지 옷을 입죠. 은박지. 방화복이 은박지로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전도열이 아니라 복사열을 막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창의 경우는 여름철에 효과적인 창이에요. 여름철에 햇빛이 왔을 때 금속 코팅, 이제 은막이든지 하여튼 여기에 이게 로이 유리, 로이 코팅 여기서 와서 거의 90% 정도가 반사돼서 열이 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건 약 10% 정도? 네, 이렇게 나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겨울에는 안에 따뜻한 공기, 따뜻한 데서 복사열이 일로 나가는데 겨울에는 또 요쪽 요면에다가 금속 코팅, 로이 코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로이 유리를 요쪽에다가. 그러면 뭐 그때마다 이거를 뭐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엔 이렇게 쓰고 겨울에는 창틀을 좀 빼서 돌려가지고 예? 끼면은 이쪽이 코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여름에 유효하다. 여름에. 겨울에는 이쪽 면에다가 방막, 금속막 코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이율이라는 거는 이 페어그레스 내부면에, 저 바깥에 하면 안 돼요. 바깥에는 이렇게 유리창 닦고 뭐 하면 금속 코팅이 없어질 수가 있죠. 금속 코팅이라는 게 증착을 시킨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금속을 기화시켜요. 그럼 금속 알맹이가 날아가서 여기다 이렇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코팅을 시켜요. 그래서 저걸 두껍게 입히면은 미러그라스라고 그러죠. 미러그라스. 반사유리. 63 빌딩이 이제 대표적인 그 미러그라스를 썼는데 세미 미러그라스예요. 너무 두껍지 않게 해가지고 안에선 바깥이 보이고 바깥에서 보면은 이제 황금빛으로 유리가 빛나는데 그것도 금속 코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복사열도 막고 그 다음에 창에서 틈새 바람이 있어요. 이런데 시원찮게 하면 이런데 바람이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열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금속으로 했다.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러면은 차가운 게 전도돼 가지고 일로 들어오죠. 여기가 차가우니까 여기에 결로 현상 물방울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재 프레임은 전도열에 불리하죠. 목재 틀 요새 목재 잘 안 쓰죠. 목재는 습기에도 변형이 뭐 되고 또 유기질이기 때문에 썩을 수도 있고 변형도 되고 그럼 요거 이제 합성수지 제품으로 요새 또 많이 써요. 그래도 전도열을 막기 위해서 이 중간에 뭡니까 단열재를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단열재를 넣어서 창틀로 인한 전도열이 오는 걸 막겠다. 이런 프레임, 이런 창틀 바를 단열바라 그러는데, 단열바를 쓰면 창에 뭐예요? 에너지 등급 효율이 올라갑니다. 또 금속 코팅을 한 로이 유리 또 올라가요. 그다음 페어그래스 점수 올라갑니다. 뭐 이 안에 또 공기 알곤을 집어넣냐, 뭐를 넣냐, 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요 틈새 바람 이 기밀도라 그러죠. 기밀성, 기밀. 그 성능에 따라서 또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요게 페어그래스, 또 로이 유리에 대한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흑채라는 게 뭡니까? 흑채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어떤 구리파입니다. 구리 같은 거. 뭐 까망색, 뭐 흑요석, 돌 같은 거. 그러면 열이 이렇게 왔을 때 흡수를 다 해버려요, 그냥. 예. 이렇게 다시 방사시키는 거, 뭐 제로는 거의 없는데, 뭐 100%다 흡수하는. 그 다음에 일반 판유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소다유리라고 그러는데, 일반 유리는 이렇게 어떤 햇빛이라든지 복사열이 왔을 때 이쪽으로 방사시키는 게 얼마요? 16%. 그 다음에 일로 들어오는 게 84% 정도 돼요. 로이 유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뭐예요? 금속 코팅을 했겠죠? 금속 막이 있어요. 그러면 일로 왔다가 나가는 게 거의 90%, 반사 90%, 실내로 들어오는 게 한 10%. 지금은 잘 안 쓰는데요. 지금은 그 불편하고 또 파손이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 쓰던 그 보온병이라는 게 그 안에 열어보면요. 얇은 유리병이 한 겹 들어있어요. 유리 깨질까봐 바깥에 이렇게 금속재.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유리병이 있으면 유리병 바깥에다가 은막을 해놨죠. 거울처럼. 예, 거울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사가 돼서 다 열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이런 원리예요. 여기다가 금속 은막 코팅을 해주면은 로이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평수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바닥이 50평이에요. 지금 이제 평 단위를 쓰면 안 되죠. 뭐죠? MKS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크, 뭐 그걸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제가 숫자 같은 거 외우는 거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데 그 계산기 뒤에다가 제가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써냈어요. 0.3025. 0.3025. 그러면 그걸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자, 50평에다가 0.3025로 나누면은 그게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약 한 165 스퀘어미터, 50평은. 그럼 165 스퀘어미터, 200 스퀘어미터다, 200 스퀘어미터. 우리 이제 건축법 기준에 보면 200 스퀘어미터가 넘는 건 허가를 받고 그런 기준이 또 200 스퀘어미터는 곱해야죠, 곱하기. 0.3025 하면은 평으로 하면 60평 가까이, 대략 60평. 예,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게 다 같은 60평이 됐든 50평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외피 면적은 딱 보시면 너무 이제 상식적인 건데 이게 제일 작아요. 요게 또 좀 크고 이거는 같은 50평이라도 이 껍데기 면적이 더 크죠. 지금 서울에 있는 어디 원남동 서울대학병원 평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건 기능상 병원 배치상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외피 면적이 제일 뭐예요? 여기 벽돌을 쌓아도 벽돌도 많이 들어가고 같은 면적이라도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저쪽 유럽 쪽에 그 주택 같은 거 도면 굉장히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 도면을 보면요. 외관은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좀 그래요. 이뻐요. 근데 그 실제 평면은 거의 그냥 이 사각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면이 그래요. 대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 사각형 평면이에요. 단 열 같은 거 온도 별로 필요 없는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주택 이 평면을 보면은 사각형에 가깝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평면이라는 건 뭐예요? 평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슴 높이로 해서 수평으로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본 게 평면입니다. 건축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 100분의 1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슴 높이로 해서 그냥 싹둑 자른 거를 축소시켜서 그려놓은 게 그게 그냥 평면도예요. 실제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창틀 뭐 문틀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딱 서가지고 마주 볼 때 정면도 있죠. 우측면도 좌측면도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배면도인데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외피 면적이 제일 적은 게 이런 거예요. 공 모양, 돔 같은 거, 장충체육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 또 이런 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붕이 또 뾰족한 게 있어요. 이건 뭐 디자인상으로도 할 수 있고,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저기, 로키 산맥 그 근처도 그 눈 많이 내리는 북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는 지붕이 막 이렇죠. 왜 그래요? 눈도 쌓이면요. 적설하중이라 그러죠. 무너져요, 집이. 막 여기에 막 겨울 동안에 막 3m, 5m 쌓일 수가 있으면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다 흘러내리죠, 눈이. 근데 이런 거 외피 면적이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다 똑같은데 재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어떤 이렇게 매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거칠거칠한 거 있고, 이게 있어요. 이게 길이가 같을 때 어떤 게 표면적이 넓어요? 이거 넓죠. 쭉 잡아 당겨봐봐요. 넓죠. 이런 거 아까 뭐예요? 공기에서 벽체로 전달, 열 전달률이 높아지죠. 이거보다 열 전달률이 높아져요. 같은 재료였을 때. 그래서 이런 표면도 너무 거칠거칠하게 한다. 그러면은 열 이동하는데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외피 면적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좋다. 아까 사각형 구조라는 게 이런 거 미국식 목조주택이에요. 전부 이 뼈대는 뭐예요? 거진 뭐 경량 목조라 그러죠. 2x4, 2x6로 외벽을 이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건 뭐 거진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형 이런 거 주차장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뭐 다 보면은 거의 사각형입니다. 요거는 요 위에 이제 요 다락방이네 다락방 사각형. 그러면 외피 면적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 절한데 이렇게 무슨 이글루처럼 지어놨어 이글루 그건 아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줘도 좀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에 뭐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대부분이 살아요. 한 80%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러면 요게 기본 유니트 이렇게 이거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외피 면적하고는 뭐 이렇게 해서 유리하면서 또한 뭐예요? 정말 열에 대해서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건 요 내부 존 있죠, 여기. 이 가장자리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돼? 이게 몇 면체냐? 사각형 육면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4면, 6면 중에서 4면은 세이브가 되죠. 이 집도 난방 할 테고 난방 할 텐데. 앞면하고 뒷면만 열의 이동이 좀 많을 수가 있다. 여기는 뭐예요? 열 이동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온도차가 없으면 열이 없어요. 이 집도 20도 온도 해놓고 여기도 20도면 열이 오고 가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를 다 그래서 여기 선호하지요. 근데 이런데 잘 안 나가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층 구조로 최상층은 그렇게 서비스 공간을 줘요. 그러면 내가 좀 뭐 열에 대해서 좀 불리해도 복층이 있으니까 상세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또 뭐 1층도 별로 환경이 안 좋은데 뭐 앞에 정원을 쓸 수 있게 할애를 해준다든지 이런 아파트 건축 계획을 해요. 제가 처음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장가가가지고 처음에 더스트 슈트라는 게 있어요. 슈트 이만한 크기의 그 통로인데요. 쓰레기 투입구 여기 이제 복도에 나가면 이렇게 철제 문이 있어요.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슈트를 타고 이 밑으로 다 떨어지죠. 그럼 여기 이제 쓰레기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어요. 일로 가져가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뭐 쥐새끼들이 뭘 배고프니까 뭐 음식물 먹으려고 막 여기 쥐도 있고 막 그래서 1층은 정말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쓰레기 투입구, 더스트 슈트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옛날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열 손실을 막냐, 단열을 잘하고 기능성 창을 사용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지붕 쪽에는 은박 필름 같은 거 깔아주면 좋아요. 남측 벽 은박 단열재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사열을 막아주죠. 복사열. 반사시켜 버린다. 예. 특히 지붕 같은데 지붕은 뭐예요? 여름철에는 태양 고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지붕에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예? 복사열이 내려옵니다. 은박 단열재를 깔아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열 전도율이 높은 단열재 같은 거보다는 그런 복사열에 대해서는 반사 필름을 써주면 효과가 있다. 또 뭐 창 같은 거는 뭐예요? 페어그레스, 그 다음에 이중창. 이중창은 뭐예요? 그게 유리에 관계없이 여닫는 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에다가 페어그레스 또는 뭐 3페어그레스를 하고 그 다음에 로이 유리를 쓰고 그 다음에 창의 기밀도 높이고 이렇게 바람 셀 틈 없이. 근데 너무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기밀도를 높여놓으니까 집이 일부러 환기하기 전에는 그냥 냉장고 문 닫아놓으면 딱 막히듯이 이 자연 환기 같은 거, 틈새 바람, 극간풍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미세먼지가 또 많은 요즘에는 또 바깥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이 공기도 다 오염되고. 오늘은 열 이동에 대해서 전도, 대류, 복사, 그 다음에 열원의 이동, 그 다음에 뭐 로이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떠들어댄 것 같은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